입센의 유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센의 작품들은 주요 대학들에서 입시생들에게 다 읽도록 권장하고 있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입센은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 작품은 사실 사실주의라기보다는 자연주의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실주의다, 자연주의다 하는 게 당대의 이제 그 문예 사조였어요. 특히 이 작품은요, 그 에밀 졸라의 사상인 그 인간이 자신의 운명이 그가 속한 환경이나 유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작품을 이제 창작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일단 1막에 오스왈드라고 하는 아들이 도착하고 바로 다음날 그 아버지 알빙 대위의 그 사업인 그 고아원 설립을 기념하는 그러한 하루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스왈드는 이 가정의 아들이고요. 그 가계도를 잠깐 보면 알빙 부인이 알빙 대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나 어렸을 때 그 파리로 보내서 그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빙 대위의 그 시적을 기념하는 그 고아원 설립 사업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만델스 복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 그 일하고 있는 하녀 레지네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레지네는 그 여기서 일하고 있는 목사 앵스트란드의 이제 의붓 딸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이제 읽어보다 보면 이 집에 있었던 하녀와 그 알빙데이 사이에서 레지네가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고, 오스왈드는 그러한 레지네와의 사이에서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왈드와 레지네는 어떻게 보면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이복 남매인 그런 셈인 거죠. 이 작품의 1막에 보면 앵스트란드가 레지네에게 자기는 선원의 집을 이제 설립을 할 거니까 네가 거기 가서 같이 일을 해주고 도와줘라 라고 이제 설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렇게 그 아내의 불륜에 의해서 태어난 레지네를 사용해서 소위 돈을 좀 벌려고 하는 그런 앵스트란드의 욕심이 이제 보여지는 게 1막 내용입니다. 1막의 마지막에 보면 오스왈드가 레지네와의 사이에서 뭔가 유혹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알빙 부인이 유령이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유령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제목인데요. 유령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이 가정에 존재했었던 그 나쁜 행위, 불륜적인 것들, 사회적 인습에 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다시 유령처럼 되살아났다라고 외치면서 1막이 끝이 납니다. 2막이 되면 오스왈드가 자기가 질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알빙 부인에게 털어놔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사실 알빙 부인은 이 오스왈드에게 이제까지 편지를 하면서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라고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오스왈드에게 아버지를 설명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막의 마지막에는 이 알빙 대위의 어떤 명예를 기념하기 위한 그 고아원이 화재로 불이 나버려서 이제 소실되어 버리는 장면으로 또 2막의 끝이 납니다. 3막이 되면 이 화재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이제 만델스 목사 모습이 나와요. 만델스 목사가 실수로 뭔가 불이 난 것 같은데, 그러한 어떤 순간을 포착해서 앵스트란드는 만델스 목사로 하여금 뭔가 돈을 얻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선원의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오스왈드는 자신이 이제 곧 죽어갈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알빙 부인에게 자기를 좀 죽여달라, 죽는 걸 도와달라 하고 이제 모르핀을 건네주죠. 그리고 알빙 부인은 이 아들을 자기 손으로 이제 죽어가게 해야 되는지 몹시 괴로워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3막도 막이 내립니다. 자, 우리는 이 인물들을 이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기로 이 작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알빙 부인이 뭔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자꾸 은폐하고 가리고 누르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억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심리적 동태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만델스 목사 같은 경우도 자신의 현재의 사회적 입지나 평판을 매우 걱정하는 인물입니다. 알빙 부인의 말에 의하면
만델스 목사와 알빈 부인은 과거에 굉장히 친밀할 수 있었던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알빈 부인이 집을 나가서는 만델스 목사를 찾아갔었는데, 그런 어떤 과거에 대해서 만델스 목사는 극구 부인하며 지금 당장 현재의 자신의 명예와 평판을 매우 걱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만델스 목사는 이 작품에서 사회적 인습과 규율, 제도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인물이며,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허위, 거짓조차도 또 심지어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매우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그렇게 보이는 인물로 연기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오스왈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연기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 때문에 삶의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거나 두려워지거나, 그리고 삶의 어떤 것들이 허무해지는 이러한 연기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관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리적인 것들, 어떻게 이런 공포나 두려움이 쌓여서 밖으로 연기로 드러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러한 인물이고요. 레지네 같은 경우도 무대 위에서 참 밝고 발랄하고 예쁜 여인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지네가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고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그 결정하는 순간 매우 도발적이면서도 반항적입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분노와 그리고 어떤 억울함과 답답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보면 굉장히 이 작품 안에 있는 어떤 과거의 불륜이라던가 어긋난 것들, 그리고 이들의 관계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아주 얄팍하게 연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인물 각자가 갖고 있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겪어야 되는 삶의 불행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 운명에 저항하고 싶은, 그러나 화가 나고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 억울함, 이런 것들이 레지네라는 인물을 통해서 표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스트란드 같은 경우도요, 그가 사실 겉으로 볼 땐 돈을 밝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사실 다리를 약간 불구의 형태로 저는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가 만약 또 1차원적으로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만 나오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만델스 목사의 어떤 의성 같은 것을 조롱한다거나, 또 알빈 부인이 숨기고자 하는 어떤 과거의 이런 관습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조롱하고 비판하는 눈으로까지 연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인물을 연기할 때 사실 많은 인간의 내면과 심리들이 고민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겉으로 연기라는 형태로 드러나야 될지는 많이 탐구해봐야 할 작품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누구나 한 번씩은 도전해보고, 또 여기 나오는 대사들을 연습해보는 그러한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에게 남겨지길 바랍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겠습니다.